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13 20대 총선이 54일밖에 안 남았네요.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각 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연일 공천 문제로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총선 공천 신청자 822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시작합니다. 1차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심사인데요. 이후에는 20일부터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뭐 경쟁률이 약 3.124대 1로 어허. 정도 되고요. 그러나 뭐 지금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게 아니죠. 음, 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앞두고 우선 추천 지역, 경선 방식 등을 놓고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략 공천에 해당하는 우선 추천 지역을 최대 51곳까지 확대하고 경선 룰을 합의하지 못하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방침에 김무성 당대표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뭐 상당히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볼썽사 나온 모습도 보이던데요. 방금 전에 저희 뭐 비디오를 통해서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이 참 잘 돌아간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어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항구발 논란 때문인데요. 네. 그제 그러니까 17일입니다. 17일 때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음흠. 맞붙었습니다. 김 대표는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항구 위원장의 방침을 절대 수용 못한다. 이를 시정하든지 공관위를 해체하라라고 했고요. 네. 이 위원장은 대표도 공천 안 준 적 있다라면서 아하. 맞붙었습니다. 세게 붙었네요. 이 예.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김 대표는 어제 모두 발언을 생략했어요. 음. 사실상 뭐 이 문제를 더 이상 노출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음. 이거를 또 김태도 최고위원이 긁었습니다. 네. 이 막가파식 공중전이라면서 김 음. 대표와 이 위원장 모두를 비판했는데요. 음. 이에 대해서 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친박 쪽에 공개 비난이 계속되니까 김 대표가 그이 위원장의 반침은 당원 당규와 공천 룰에서 벗어난 것이고 네.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음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친박은 지지 않았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음흠.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고요. 네. 이에 대해서 김 대표가 그만하라 음. 라면서 자질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단을 일으킨 김태호 최고위원이 당이 참 잘 돌아간다 뭐 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뭐 상당히 그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추천 지역 확대 방침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왜 이렇게 큰 갈등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아시다시피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당대표 취임 때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사실상 전략 공천이거든요. 아하, 진박? 이거를 네, 음, 이거를 확대한다는 것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근본 취지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게다가 뭐 예비 후보자 간 경선 룰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라는 것도 문제인데요. 네네, 어느 당이든 뭐 후보자들이 각자의 유불리가 있는 만큼 경선 룰에 대해서 쉽게 합의 못할 게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뭐 청와대 출신 장차관이라든가 음, 인재 영입 형이 케이스로 들어온 명망가, 네, 뭐 정치 신인 등은 조직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경선을 좀 더 선호하게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정기적 공천 확대하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음, 앞서 전략 공천과 외부 영입을 강조해온 친박계 입장과 이 위원장의 입장이 똑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수차례 공언했던 뭐 상향식 공천을 든 이 제안, 음. 이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끝간데 없이 갈등이 최고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이한구 위원장 방침이 당원 당규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그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당내 의견은 좀 어떻게 좀 나눠집니까? 이게 뭐 서로 친박 비박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박계에서는 당원 당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2014년 2월 열린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좀 보면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 우선 추천 지역 선정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납니다. 음. 이때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게 과거의 전략 공천이 좀 내려꽂기 공천이 될 수 있다, 사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음. 지적에 의해서 우선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고 좀 아하. 더 면밀하게 지역을 구분하자, 뭐 이런 의견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추천 지역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등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음.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 하고 판단한 지역, 그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네네. 당시 평의원이던 김 대표가 이거를 반대했어요. 과거 아. 전례와 같은 전략 공천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음. 특히 뭐 그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네네.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 당 지도부의 어떤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음.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전략 공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최경환 음음. 의원은 과거 전략 지역과 똑같지 않다라면서 이를 밀어붙였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 주장도 보면은 자신의 우선 추천 지역 확대 방침이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음. 당초 뭐 각 시도별로 한 곳에서 세 곳, 네. 그래서 최대 51곳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서는 좀 물러나서 네. 그 우선 추천 지역 수는 명시하지 않겠지만 네. 필요하다는 것이고, 음.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만 우선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반론에,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 등에서 등은 참. 폼으로 붙여놓는 거냐, 뭐 이런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좀 전략 공천이나 다름없죠. 사실 생각할 때 그 정치적 소수자라는 표현 속에 이미 과거의 전략 공천과는 좀 다르다라는 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말만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꿨지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이른바 진박 마케팅의 결과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려는 뭐 이런 좀 전략적 노선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친박이 뭐 이런 것 좀 보이는데, 실제 이런 친박 입장이 청와대의 속뜻 이거하고 뭐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뭐 청와대의 시각도 친박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전에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개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위한 툴인 안심번호제를 맞아요. 비판하고 나섰다가 문매를 맞은 적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제가 맞닥지 않다, 뭐 이런 음. 생각인 거죠. 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에 사석에서 만났는데, 김 대표가 개인적 경험을 무리하게 일반화시켜서 시스템화려 한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대표가 18대 총선 공천 당시 친박으로 음. 분류되면서 공천 학살을 당한 적 있죠. 그리고 네. 19대 공천 때는 여론조사 컷오프에 밀려서 아예 그 탈락되는 그런 음흠. 숨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다 할 수 있지만, 음. 제 생각에는 네. 향후 대선 국면을 앞둔 당내 헤게모니 싸움과도 좀 연결지을 수 있는 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김 대표가 주도하는 상임식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들, 음. 그리고 친박계가 주도하는 전략 공천 등으로 국회의원 입성한 이들은 향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그 후보, 지지 그렇죠. 후보 입장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네. 과거 친박계에서 최경환 의원을 그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선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음. 주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뭐 향후 대선 앞두고 친박계가 새를 불리기 위한 속셈 아니냐라는 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뭐 이런 룰싸움이 그런 대선을 앞둔 기싸움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최 의원이 월간 중앙 3호로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자신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했고요. 음흠. 그리고 또 다른 친박 의원의 홍문종 의원이 앞서 뭐 반기문 대망론과 관련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최 의원이 처음으로 음. 그분 생각일 수는 있지만 음흠. 대선이 가까워지면 그 같은 문제 제기가 여러 경로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음. 결국 뭐 시중에서 그 속설로 떠돌았지만 친박계 영구 집권 플랜이다라는 비슷한 연기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이 뭐 내부가 아주 탄탄하게
이른바 장기 집권 플랜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게 좀 여기서도 확인이 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역 우선주의, 그리고 최경환 의원을 대리인으로 한 진박 우선주의, 결국에 이제 청와대 입김이 강요된 것이겠지만 이 양측의 전쟁이 어떤 결론에 귀결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당 좀 살펴봤는데요. 야당도 좀 들여다보죠.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민주도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서 그 현역 의원 20% 컷오프를 정한 바 있는데요. 이 네. 문제와 전략 공천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내가는 컷오프 범위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한 현역 의원들을 원천 배제하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대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들과 상관없이 20% 배제 조항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음흠. 즉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탈당 사퇴 전인 117명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20%가 아니라 3, 40%를 기록했던 의원들도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괜히 뭐 컷오프 결과를 두고 상당한 내부 진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음흠. 또 다른 문제는 영입 인사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민주에 27명의 영입 인사가 들어왔는데요. 이들이 지역구로 나갈지 비례대표로 나갈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뭐 좀 경쟁률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네. 이들이 뭐 지역구가 특별히 있는 것, 연고가 있는 음흠. 지역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당이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현역들과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들 중 벌써 출마지를 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네. 오성규 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울노원갑에, 네. 그리고 오기영 변호사는 강주 동구, 하정열 한국안구통일연구원장은 전북 정읍, 박희상 안양지청장은 전북 남은 순창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 뭐 조간을 보니까 이게 좀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영입 인사들은 아무래도 전략 공천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런 거 없다, 각자 지역에 가서 뛰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당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분들은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후문도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제3당인 국민의당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은 호남 물갈이가 하얗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0일 공천 룰을 확정지었는데요. 네. 여론조사, 당원투표, 수기 선거인단 투표, 수기 배심원단 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고요.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뭐 전략 공천도 있습니다. 단수 후보이거나 네.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이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뭐 이런 경우에 공관위가 최고위와 협의하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전략 공천도 어느 정도 비율로 실시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당내 힘겨루기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천정배 공동대표가 그 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UDGA 발굴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당내 상당수 현역 의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지난 14일 천정배 공동대표가 강주 지역 출마 예정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주 국민의당이 천 대표가 주도했던 국민회의에 점령당했다, 네. 뭐 이런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파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선숙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걸 두고 그렇죠. 김한길 공동선거관리위원장 등과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또 전략홍보본부장으로 그 이태규 전 실무준비단장이 임명됐거든요. 네. 결국 안철수 라인이 전면 배치된 셈이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천정배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김한길 연합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연합체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네. 그중에서 김한길 라인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때문에 뭐 갈등이 지금 뭐 확실히 폭발되지는 않았지만 공천 국면에서는 폭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실제로 김한길 공동선거관리위원장이 꽤 오랫동안 당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런 네. 침묵이 그런 전초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오늘 정동영 전 의원이 그 입당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 정 의원이 전북 쪽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기존의 연합체인 국민의당의 어떤 계파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앞으로 교통 정리가 여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 전 의원이 지금 그 전북 전주 완산에 출마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정의당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의당은 그 다른 당들과 다르게 진성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해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3월 11일 경선이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은 계속 요새 그 심사위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선 참가를 신청한 후보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서 그 당원들에게 각종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당 내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공천과 관련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드리고 저희가 조만간 또 이후에 정치권 상황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